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유력 건설업체인 한림건설의 김상수 회장이 지난 2012년부터 정치권의 지인들의 인사청탁을 하고 뒷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목이 눌려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지난주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20대 태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속에만 급급해 대상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게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0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함양 산삼 엑스포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경남의 유력 건설업체인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지난 2012년부터 정치권에 지인들의 인사청탁을 하고 뒷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청탁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란 메모장에 모 부대 참모장, 경남 김해 진영업 출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봤더니 현재 국방부 산하의 한 기관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메모지에는 사시 출신의 모 고검차장, 창원지검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검사는 모 지검 검사장을 하던 2015년 대검 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과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전국 후원회장이던 김추룡 씨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고검 차장은 자기 승용차에서 밤에 이로도 지었던 거고요.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메모를 저한테 전달했고요. 또 지난 2015년 6월에는 A 지자체의 도시건설청장 연임을 청탁하며 자신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연임을 좀 부탁한다.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편지 봉투에 1,000만 원씩 두 봉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건설청장은 역대 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4년 3개월의 최장수 청장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고 김 회장의 건설사는 청장 재임 기간 동안 A 지자체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상가 건물 부지도 상당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해당 메모지를 자신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사실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김 후원회장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한테 가서 이걸 해결해 줄 테니까 메모 해주면 해주겠다. 이제 이래 해서 세수 메모가 사실상 그입니다. 어렵다 하니 수시로 이렇게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준 바 있는데. 김 후원회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혀 인사청탁 로비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목이 눌려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셔터 밑을 지나가려다 가방이 걸리면서 일어난 사고인데 경찰은 불도 안 났는데 방화 셔터가 왜 내려온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로 황급히 들어오더니 잠시 뒤 학생을 싣고 빠른 속도로 떠납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등교 중이던 2학년생 A군이 교실 복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천정에서 방화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A군은 친구를 따라 셔터 아래를 지나가려 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목 부위를 눌렸고 지금껏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한번 망설이고 그다음 더 내려올 때 밑에 기다가 들어가는데 그 가방이 그 셔터에 이제 걸린 거죠. 사고가 발생한 뒤 교사들이 밀대로 방화 셔터를 들어올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에야 해당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학교 내 방화 셔터 12개가 동시에 내려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방화 셔터 기기판에 정상임을 알리는 파란불이 꺼져 있길래 매뉴얼대로 조치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스위치가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됐고
셔터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기판은 이달 초에도 여러 번 파란불이 꺼져 점검을 받았지만 번번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자동에서 수동을 하면은 이게 셔터가 내려오는 게 정상인지, 부속이 뭐 문제라든지 고장 난 걸 이쪽에 점검할 때 뭐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경찰은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방화 셔터 관리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난주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20대 태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속에만 급급해 대상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게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 단속 반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단속대원이 도망가던 남성을 붙잡더니 목을 잡고 넘어뜨립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이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선 장면입니다. 넘어뜨리고 목까지 조르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가 못하게 하니까 아예 다칠까 봐 그런다고. 그럼 목 조르는 게 더 다친다고 곱게 가라고 내가 그러니까 얘기가 되거든요. 이날 동료와 함께 도망갔던 29살 태국인 A씨는 공장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외부 압력으로 인한 장기 파열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은 A씨가 황급히 도망가다 공장 뒤편 20-30m 높이 아래 급경사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잉 단속이 초래한 비극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전에 안전 조치가 전혀 선행되지 않는 무리한 단속이었고 이 무리한 단속 과정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과잉 단속이었음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출입 외국인청은 A씨의 도주 과정에서 단속 반원의 추격이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신체적인 조건이 반사가 한답니다. 조건하면 멍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남아있는데 외상 흔적이 일단 그런 거는 없다고 하고. 지난해 8월에는 경기 김포시의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던 미얀마인이 추락사하는 등 최근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사상 사고는 80여 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2020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천년의 산삼, 생명 연장의 꿈을 슬로건으로 내년 9월에 열리는 함양 산삼 엑스포의 의미와 과제를 이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백두대간 중심부의 덕유산, 두 국립공원 품에 안긴 함양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풍수의 예방을 위해 천년 전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숲 상림은 이맘때면 화려한 꽃무릇으로 붉게 물듭니다. 저는 3일 전에 왔었는데 너무 이뻐갖고 또 다른 친구들 데리고 또 왔어요. 우리나라 서원의 전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난계서원. 정자문화의 산실인 화림동 계곡과 옛모습 그대로의 누가까지 함양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시민들에게 함양은 여전히 내륙의 먼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부산에서 2시간, 대구, 광주에선 1시간 거리로 함양은 실제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지만 여행객들이 느끼는 공간적 거리감은 상당합니다. 옛날에 그냥 오지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오지가 아니고 와서 보니까 구경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천왕봉을 마주보는 지리산의 산양산밭. 자연에서 천종 산삼처럼 자란 함양 산양삼의 품질은 전국 어뜸입니다. 하지만 산삼은 홍삼, 인삼보다 인지도가 낮고 소비자들이 평생 한 번 먹을까 말까한 보약으로 여겨지며 거리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삼하고 홍삼보다 저희 산양삼이 아주 월등한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엑스포 계기로 그 홍보도 좀 많이 되고 그리고 해외 진출도 함양과 산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친근감으로 바꾸고 새롭게 찾게 하는 계기가 바로 산삼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기반 조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성패는 달려 있습니다. 엑스포는 우리 전 국민이 단결해서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세계적인 산삼도시,
항로화 산업과 관광의 중심 도시로 함양의 위상을 세우고 세계에 내놓기 위한 2020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통영 욕지도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잇따라 추진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바다 자원 고갈과 생태계 교란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와 고성을 잇는 관문인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입니다. 황금어장이어서 지난 1966년에 연근해 어업 전진기지를 설치한 곳인데 바로 이 해상에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100메가와트 이상의 실증단지 기본 설계와 경제성 분석, 주민조사 등이 포함된 연구 영역을 통영시가 시작한 겁니다. 또 100길로 10여 분 떨어진 해상에선 민간 발전사가 5에서 6메가와트 풍력 발전기 64대를 짓는 사업권을 받아내 기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반경 500m는 항해 금지구역에 묶여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와 소음 진동에 따른 생태계 교란도 우려되지만 수산자원 영양조사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단히 풍력발전소를 만들어버리면 우리 대행선단들이나 소행선단들이나 갈 곳이 말 그대로 갈 곳이 없어요. 현행법상 주민이나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자원 감소와 바다 환경 변화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상풍력발전소까지 통영 앞바다에서 건설하게 되면 어민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며 해상풍력단지를 만들 때 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역 이용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대책도 함께 고민하는 공론회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남해안에 발생한 적조가 36억 원의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남기고 한 달여 만에 소멸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유해성 적조로 최근 한 달 동안 경남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양식어류 220만 마리가 폐사해 36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적조 최초 발생 이후인 9월 7일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외해에 있던 적조가 연안으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피해를 키웠으며 9월 22일 태풍 타파 이후 적조 생물 성장에 부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법원 관리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오늘 사실상 마지막인 4차 회사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창원지법 파산부는 11월 13일까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인수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인수 제안서를 받기로 했으며 본 계약 체결은 올해 12월 31일로 못 박았습니다. 만약 4차 매각마저 본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성동조선해양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6%가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5.6%는 교육부 주도로 결정되는 대입정책 논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포럼을 열고 대학과 교육 주체가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고 고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오늘 경남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도청 내 상설교육협의기구인 통합교육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대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과 학교 소방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내일 출범하는 통합교육추진단은 아이돌봄과 학교 공간 혁신 같은 다양한 교육 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하게 되는데 지방정부의 교육 협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오늘 스마트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산업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활용은 물론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협력, 마산만 수질 관리 등 스마트 시티, 스마트 오션 관련 사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진해구에 전국 최대 규모의 이순신 장군 타워 건설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어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순신 타워가 성공적으로 건립돼 시민 사랑을 받도록 용역을 철저히 추진하되 과업 지시 과정에 의회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반대나 다른 의견이 잘 수렴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112 신고센터에 욕설을 한 혐의로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사는 6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말 창원시 마산하포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20년 전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뒤 간호사가 퇴원을 요구하자 간호사의 팔과 다리를 폭행하는가 하면 지난 3월과 4월에는 경남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등 73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